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3주차 C 애플리케이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큰 일 없이 또 아픈 사람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수를 시작했는데요. 함수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함수의 선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의에서 네,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값도 없는 형태,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이 없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고 매개 변수가 없는, 그래서 1번, 2번, 3번 유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도 있는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형 2번과 유형 3번의 내용을 이제 합쳐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유형을 보시면 리턴형과 매개 변수가 모두 있는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2번과 3번 유형을 교집합해 놓은 형태다. 그래서 리턴 값도 관리해야 되고 매개 변수의 개수하고 매개 변수의 그 자료형이 어떤 것들인지 인자값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를 좀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a, b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스캔f를 통해서 a와 b라는 변수에 각각 어떤 정수들을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printf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무엇을 출력하느냐 하면 sum 함수에 a와 b 값, 즉 scanf로 입력받은 두 개의 정수를 인자값으로 넣어서 sum 함수를 호출하면 그 sum 함수에서 되돌아오는 리턴 값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는 sum 함수의 a로 다음 메인 함수의 sum에서 b 인자값은 sum 함수의 int b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인자 전달 방법에서 값에 의한 전달로 전달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들고 가서 리턴 값으로 a 플러스 b의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넘겨주면 두 개의 정수를 되돌려 받는 합계를 되돌려 받는 그런 형태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 했죠? 네,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리턴 값이 되돌아올 때 그냥 허공에 떠 있지 않도록, 다시 얘기하면 어떤 변수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printf로 그 되돌아온 값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산에 첨가시키거나 이런 다른 제2의 처리들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4번 유형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함수의 네 번째 유형의 실습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메인 함수에서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정수까지의 소수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입력받았으면 10가지의 소수가 무엇인지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죠. 자, 조건으로는 프라임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프라임 함수에서 10가지의 숫자들을 하나씩 넘겨받아서 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다시 리턴해주고 소수이면 메인 함수에서 출력하고 소수가 아니면 다음 함수 검사하고 다음 숫자 정수 검사하고 이런 형태로 처리하라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로직을 잘 생각하셔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인 함수와 프라임 함수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셔야 합니다. 자, 실수 문제를 잘 해결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루었고요. 이제는 이제 함수의 호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호출은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언급되어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수 호출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함수 호출은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함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어, 함수 이름 옆에 있는 가로 안에 컴마로 구분해서 나열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이 재료들, 얘들을 인자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이 인자 값들이 함수의 정의 부분에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매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자 값의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인자 값은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과 매개 변수의 음, 개수하고는 일치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은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 어, 개수는 네, 융통성 없이 반드시 맞춰주어야 일치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 선언입니다. 함수 선언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에 매번 써 주셔야 합니다. 함수 선언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함수가 사용될 거다, 호출될 거다라는 예령을 걸어주는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함수가 쓰여 있다면, 함수가 호출되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선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 함수의 호출이 함수의 정의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볼 때 왼쪽의 경우, 이제 함수 선언 필요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부분에 샵 인클루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메인 함수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프라임 함수가 아래쪽에 이제 정의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메인 함수부터 컴파일을 쭉 해 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 컴파일러가 프라임이라는 함수 호출을 만났을 때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이 위에서는 어디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함수 선언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많은 책들이.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원칙적으로 함수 선언은 네, 매번 모든 경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호출이 함수의 정의보다 먼저 나와 있건 아니면 함수의 정의가 함수의 호출보다 먼저 나와 있건 오른쪽과 같은 형태인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모든 경우에 다 함수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어떤 경우에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만 함수의 선언이 생략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런 경우에만 함수의 선언을 써주면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만 함수의 선언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적인 어, 얘기이고요. 결론만 이해하고 계시면 좀 편하긴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수 선언에 대한 예제 보겠습니다. 네, 1번 라인부터 라인 번호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 지금 함수 선언 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요 빨간색, 테두리가 없다고 가정하면, 3번 라인에 메인이 있고요. 5번 라인에 int a, b 이렇게 있고, 스캔프로 a와 b 변수에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다음에 sum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sum a와 b를 넣어서 인자값을 넣어서 sum 함수를 호출합니다. 12번 라인에 void sum int x, int 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x, y의 a, b 값을 차례로 넘겨받아서 14번 라인에서 두 수의 합 이렇게 출력하면서 a 플러스 x 플러스 y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예제에 대한 코드에 대한 설명보다는 네, 12번 라인의 썸의 정의가 8번 라인의 썸의 호출보다 뒤쪽에 나왔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선언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네, 함수의 선언은 매번 해주셔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8번 라인의 함수의 호출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중요한 것 세 가지,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함수의 선언까지 한번 훑어봤고요. 이 뒤에는 함수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함수의 선언까지 다 집어넣어서 실습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를 일단락하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제는요, 두 개의 정수 x, y를 입력받아서 x의 y제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x의 y제곱 그러면 x를 y번 곱하는 것 이겠죠, 그쵸? 프로덕트 함수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작성하고 x의 y승을 계산해라 라고 했고요. 메인 함수에서 두 개를 입력받으면 되고 x, y를 메인 함수에서 입력받으면 되고 다음에 메인 함수로 되돌아와서 x의 y제곱의 결과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구나 뭐 대충 이제 알고리즘의 생각이 떠오르시죠? 네, 그대로 코딩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제 함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한 개 정수를 입력받고요. 그 입력받은 정수까지의 소수 개수를 프라임 카운터라는 함수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임 카운터에서 구한 개수를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개 정도만 썼었는데요. 네, 3개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충 제 머릿속에 지금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프라임 카운터와 프린트 함수를 모두 호출하도록 하는 방법과 아니면 메인 함수에서는 프라임 카운터 함수를 호출하고 다음에 프라임 카운터에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 가지고, 네, 이 문제를 풀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고민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기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함수는 책의 진도 순서상 조금 뒤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나왔으니까 같이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기함수는 정의부터 보면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함수가 이 함수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 좋을지 나열하는 코딩하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반복하는 효과를 이 함수를 계속 반복 실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또 뭐 강아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뭐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또 했던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반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함수가 제기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복문을 처리할 때 보면 반복문은 초기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이
반복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이게 한계값, 최종값, 또 조건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었죠. 그쵸? 그리고 이 초기값이 어 최종값까지, 조건식까지 어떻게 증가할 건지 또는 어떻게 감소할 건지에 대한 증감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제기함수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while 처리할 때 while은 특별히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while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네, 이런 경우에 반복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반복의 구간을 빠져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컨트롤하는 변수가 이 제기함수를 컨트롤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서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필요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함수는 여러분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문을 쓰지 않고 제기함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런 제기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모리 스택에 함수 코드가 호출할 때마다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네, 반복을 코드 for문이나 아니면 while문으로 해서 100번, 1000번 돌리는 경우와 제기함수를 100번, 1000번 호출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메모리에 부담을 줄 것이냐? 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단순하게 몇 번 이상이면 제기함수가 더 부담을 준다, 아니면 몇 번 이하이면 반복문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코드의 라인 수나 아니면 코드의 뭐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 코딩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해야 한다. 어찌 보면 프로그래머의 경험치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썸 함수가 있는데, 썸 함수 몸통 안쪽에 썸이라고 호출이 있죠. 그래서 썸 함수를 호출받아서 최초에는 썸이 아닌 다른 함수에서 호출을 할 겁니다. 호출해서 내려오면 일단 썸 함수에 들어갔을 때 썸 함수 안쪽에 썸이라고 하는 호출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호출되어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제기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선 이러한 함수들이, 제기함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실제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 예제입니다. 왼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샵인클루드 있고요. 메인 함수 보면 int num 이렇게 있고, scanf로 num의 어떤 정수를 하나 키워드로 입력받습니다. 다음 printf 함수로 추리는데요. 오른쪽에 printf 안쪽에 fac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네, 키보드로 입력받은 num을 넣어서 호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fact라는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fact의 num이 n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될 거고요. 이 전달받은 n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if 안으로 들어가면 n이 1이냐라고 묻고요. 1이면 2를 리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n이 1이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네, n을 다시 리플레이시 하고 있죠. 네,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n에다가 fact, fact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네요. 근데 n-1이란 애를 호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fact라는 애가 결과값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네, 이 함수가, 요 줄이 지금 n은 n 곱하기 fact n-1 요 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메인 함수에서 num이 5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fact에 매개 변수 n에 5가 들어있을 거고요. if에서는 n이 1이 아니니까 내려와서 else 쪽으로 가서, 네, fact, fact 함수를 4일 때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서 n이 4가 되는 거고 n이 1이 아니니까 다시 else로 내려오고 fact를 만나서 3이 되는 경우에 또 호출을 하죠. 이게 3도 n이 1이 아니니까 또 한 번 else로 내려와서 호출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n이 1이 될 때까지 네, 반복을 해서 return 값을 1로 만들어 놓고 거꾸로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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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이렇게 해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계속 리턴이 1 되어서 돌아왔을 때 네, n은 지금 2겠죠. 그쵸? 그래서 이 n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n은 2가 들어갈 거고 이걸 가지고 다시 리턴하면 조금 전에 계속 팩트를 불렀으니까 n 값을 가지고 계속 리턴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num의 값은 넘의 값이 5가 입력되었을 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형태가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팩토리얼을 구하는 코드를 제기함수로 짜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포문으로 돌려도 괜찮을 텐데 굳이 팩트라고 하는 제기함수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는 이제 경험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검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 제기함수라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알기 위한 지금 시간이니까요. 네, 제기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한다 정도 알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제기함수를 적용해서 문제를 한 개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정수를 넘겨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기함수의 형태로 작성하라고 했고요. 조건으로는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출력할 때에는 메인 함수에서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요. 최대 공약수는 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이 정도 힌트를 가지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을 참고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이 문제의 답은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참고하시면 전혀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안 될 테니까 인터넷 참고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낑낑거리며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